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날이기도 하죠. 네, 69년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 전쟁은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그런 전쟁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하루 6.25 전쟁의 참상과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첫 소식은요. 6월 25일 오늘을 생각해볼 수 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안효선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6.25 69년이 되는 날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소식을 분명히 준비하셨을 텐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오늘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큰 희생을 치르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의 아픔과 폐허 속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기도 한데요.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하기 위해 싸우신 6.25 참전 용사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반도의 어둠 위로 울려 퍼진 포탄 소리. 6.25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전사해가지고서 유해가 군인들을 가져오는 것도 몇 번 보고 가족들이 붙들고 울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형님만 거기서 총살당했다는 소리만 듣고 누나는 또 여자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부모님들 소식 모르고 생과 사의 갈림길 속 전쟁의 참화를 피해 피난 행렬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소용돌이 속 인민군이었고 국군이었던 한 사람, 용맹스러운 6.25 참전용사라는 이름 뒤에 남겨진 아픈 기억을 쫓아가 봅니다. 전쟁이 있고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그때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박성남 어르신께서 전쟁의 기억을 더듬어 들려주시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어르신은 19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네, 고3 나이였네요. 우리 아버님께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국군이 아니라 인민군으로 참전을 하셨다면서요. 네, 나는 고향이 이북 압록강 옆인데 50년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붙들려가지고 저 연천 넣어서 군복을 갈아입고 인민군이 들어갔거든. 강제로 그럼 징집을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붙들려왔으니까. 1950년 6월 28일, 어르신은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간 길이 전쟁터로 향하는 길일 줄 누가 알았을까? 훈련 한 번 없이 군인이 된 소녀는 전쟁의 참혹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남과 북 그 어디나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죠. 아버님만 한국에 내려오신 거고 나머지 가족들은 북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뭐 가족분들이 어떻게 되셨다라는 소식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알 수가 없지. 형님만 거기서 총살당했다는 소리만 듣고 누나는 또 여자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내 남동생 하나는 그때 17살이니까 전쟁 중에 인민군에 갔을 건데 그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 소식 모르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전쟁터. 남침 행군 대열에 휩쓸려 전라남도 나주까지 내려왔을 무렵 전세가 역전됩니다. 어르신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었죠. 인민군으로 참전을 하셨는데 어떻게 국군으로 다시 편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향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아는 사람 찾아가가지고서 보훈경찰서 탐부주소에 가서 이제 정착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가호적 제도가 생겨가지고 가호적에 올리고서 이제 전쟁 중에 거기서 보호받다가 51년도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군에 가게 됐지. 1951년 2월 10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군에 입대한 어르신은 육군본부 정보국 직할 특수부대에 배치됩니다. 북한의 문화지리적 특성을 잘 아는 이북 출신들만 모아 꾸린 부대는 중요한 임무 수행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버님께서 한국군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좀 어떤 활동들을 하신 거예요? 군대에 내가 들어가서 훈련 받는데 그 특수부대 비밀 조직을 우리 한국군에서 만들어서 북한에 가서 후방 교란시키려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자출돼가지고선 실습을 하려서 내가서 가상적지로 훈련받고 그막 가려다가 쉬주는 데 말하면 못 갔지.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고향하고 영영 이별된 거지. 장롱 깊은 곳에 고이 모셔둔 어르신의 보물을 꺼내 보여주셨는데요. 태극기군요. 네, 어르신이 국군 입대 당시 받은 태극기라고 합니다. 정말 세월이 느껴지네요. 네. 아버님 딱 봐도 되게 오래된 태극기 같아 보이거든요. 내가 군인 갈 때 동네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서 참 이렇게 건강하게 죽지 말고 다시 살아오라고 만들어준 정성이 당있는 태극기요. 아, 우리 아버님이 국군으로 입대하실 때 받은 태극기인 거예요? 오, 야, 그러면 지금 엄청 소중한 거잖아요. 나한테는 엄청난 소중해요. 보기는 그래도 엄청난 소중이라 근데 손자한테 전해줘가지고서 두고두고 할아버지 생각 한번 보라고. 이건 진짜 갑오로 간직해도 될 것 같아요. 와. 무사 귀환을 바라며 쓴 문구들에는 다시 전쟁터로 갈 수밖에 없는 청년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염원을 부적 삼아 살아 돌아왔지만 어르신은 고향에는 영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곧 어르신에게는 아픔을 서로 보듬을 가족이 생기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박성남 어르신의 부인이 되시는 거죠? 네. 우리 어머님께서는 옆에서 늘 우리 아버님을 봐오셨잖아요. 네. 그럼 어떠세요? 글쎄요, 오빠 생각해서 서로 그냥 또 나도 외롭고 저희도 이제 외롭잖아. 근데 그러니까 오빠 생각은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오빠요? 예. 오빠도 6.25 때 나가서 저래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 어머님이 오빠분도. 예. 팔공산에서 싸우는 건 봤다. 예. 그 밥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모르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더 소식을 모르니까 그래 저희 생각하면 저 양반 생각하면 오빠 생각도 나고 딱하지 뭐. 그래서 서로 그냥 의지하고 사는 거지. 그러시네요. 전쟁은 가족, 고향, 그리고 청춘을 앗아갔지만 살아남았기에 아픈 기억을 딛고 살아낸 삶. 어르신은 지금도 그리운 고향에 가는 꿈을 꾸며 매일 기도합니다. 그때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길. 보훈의 달 6월이면 한국전쟁을 온몸으로 겪은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더욱 바빠지는데요. 유공자 배지를 단 박성남 어르신도 이날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오신 거죠? 네.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인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네, 초등학교 애들이 아주 오래가지고서 6.25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철저히 좀 알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민족이었지만 서로 총을 겨눠야만 했던 가슴 아픈 역사. 학생들은 한국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 한국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하던데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아요? 남북이 전쟁하는 건 알고 있어요. 한국에선 전쟁한 건 아는데 누구랑 전쟁한 건 모르겠어요. 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한반도. 영상으로 담긴 전쟁의 모습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때의 혼란과 참담함을 전해줍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전쟁 당시의 모습도 보고 또 강의도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나라도 많이 파괴되고 우리나라 국군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 국군들도 많이 보고 다친 걸 알고 다시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경례와 함께 박성남 어르신이 등장했는데요. 전쟁에 참전한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 이해가 쉬워야 들어가서 될 교량, 텐데. 철도 교량이 왔다 갔던 교량을 폭파시키고
북한에서 이게 군수물자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에 가담해가지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60여 년이 지났지만 또렷한 그때의 기억을 아이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한국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6.25 전쟁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았는데 강의를 듣게 돼서 조금 몰랐던 부분을 더 많이 채울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같고 6.25 전쟁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을 보면 조금 감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6.25 참전용사이며 살아남아 후손들에게 역사를 교육하는 산증인 박성남 어르신에게도 이 자리는 감사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역사를 잊고 살면 진짜 안 되니까 역사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하는데 이런 기회에 애들이 많이 깨달은 것 같아서 참 반가워요. 역사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습니다. 6월을 짙은 녹음 속 도심 안에 있는 청주시 진제공원. 역사적 비극이 있었던 그날이 다가올 때면 박성남 어르신이 꼭 찾는 곳입니다. 아버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청주시 6.25 참전 군인들의 이제 전사자하고 생존자하고 기념탑을 만드는 거였죠. 6.25 참전 용사자들의 어떤 기념탑이 이곳에 있는 거고. 돌 위에 새겨진 어르신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기록된 기억되어야 할 숱한 이름들. 그 앞에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가만히 고개 숙여 참배합니다. 이 전쟁을 겪어본 내 입장에서 보면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 특히나 이렇게 과거에 안 좋은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 남북간은 다시는 전쟁이 없고 참 평화적으로 잘 통일되고 자유방래가 돼가지고서 애들도 그런 비극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야 했다는 그 생각을 해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되짚어보는 그날, 문득 오늘날 잊힌 전쟁의 기억을 더듬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70년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풀지 못한 역사의 숙지 앞에서 또다시 그날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네, 한국 전쟁을 겪은 박성남 참전 유공자 어르신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당시였다면 어땠을까? 정말 무섭기도 하고 절망적이었을 텐데요. 안효선 리포터는 직접 만나고 오셨으니까 네. 당시 어르신께서는 그때 6.25 때를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네, 이 사실 박성남 어르신은 이 전쟁이 났을 때 잘 실감이 나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징집이 돼서 인민군으로 끌려가셨을 때도 전쟁이 금방 끝나겠지, 이러다 잘 협의가 돼서 잘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요. 그렇게 3년간 지속이 되어 온 거죠. 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신 호국 영웅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또 그때의 부상으로 아직 일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기점으로라도 6.25 참전 유공자 분들께서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최선의 예우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